네. 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스테이션 4 플랫폼에서 인디게임 개발하기 발표를 하게 된 넥스트 스테이지의 강현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 강의는 기존의 모바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고 PS4 플랫폼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또 PS4 플랫폼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PS 게임을 만들고 계신 분들은 좀 아시는 내용이 다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인디게임 개발사 넥스트 스테이지의 대표와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얼리얼 엔진으로 다이스 이즈 퀘스트와 프로젝트 아크라는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였고 현재는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인 울트라 에이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옛날 영상이긴 한데 네. 좀 옛날에 만든 영상인데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울트라 에이지는 액션 RPG와 로그라이크 장르를 한 8대2 정도로 융합한 게임이고요. 데빌 메이크라이나 니오 오토마타 같은 좀 스타일리시하고 빠른 게임의 액션 게임을 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내년쯤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역시 이 울트라 에이지도 얼리얼 엔진 4를 사용하여 제작을 하였는데요. 프로젝트 시작은 한 2017년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진행해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기획 부분은 한 2016년부터 진행을 하였고요. 저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게임도 얼리얼 엔진으로 제작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 PS4는 처음 개발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PS4에서 인디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 부분은 왜 PC도 모바일도 아닌 PS4 게임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먼저 PS 플랫폼의 장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 하드웨어 누적 판매량이 7,360만 대입니다. 0.1%만 구매해도 7만 장을 팔 수 있는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7만 장이라고 하면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인디 프라이스인 한 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27억의 매출이고 35만 장을 팔면 1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이렇게 파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점은 매력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에 있는 유저들의 구매력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게임 하나당 한 5, 6만 원 정도의 단가가 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구매할 수 있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저건 저희 모바일 게임 다이스 이즈 퀘스트인데요. 이 유저들이 거의 대부분 유료 구매이기 때문에 모바일처럼 BM에 영향을 받아서 게임성이 망가진다거나 또 광고 같은 게임 외적 요소 때문에 별점이 깎인다거나 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게임성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래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모바일 게임을 제작했다면 옛날 모바일 기기들 아드레노 320이나 330 같은 좀 성능 구속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PS4 플랫폼에서는 이런 모바일 성능 구속에서 좀 해방되어서 많은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PS4 플랫폼은 거대하면서도 되게 클래식한 시장이고 BM에서 해방되어 게임성만 가지고도 도전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또 많은 유저 수만큼 장르를 선택하는 스펙트럼도 되게 넓어서 장르적 특색을 타는 인디게임에 좀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개발자의 로망이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죠. 물론 그 로망만 가지고 접근하면 고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까 이제 장점만 얘기했으니 이제 단점이랑 좀 더 생각해볼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유저들의 눈높이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15나 이번에 나온 갓 오브 워 4 등 PS4 유저들은 이런 AAA급 제작 게임들을 주로 즐기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이 AAA 게임이 단순히 그래픽 퀄리티가 좋다고 선호하는 건 아니고 좀 모든 것이 종합된 게임의 완성도 측면을 되게 많이 보고 그 눈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사나 리뷰 점수에도 되게 민감하고요. 그래서 PS4 게임을 만든다면 이런 유저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게임을 제작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진입 장벽인데 CPP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PS4 SDK도 분석해야 하고 뭔가 공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또 얼리얼 엔진의 장점이 나오는데요. 이미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붙어 있고 쓰기 편하고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네, 얼리얼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진입 장벽은 딱히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모바일 게임을 PS4로 포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저희도 처음에 비용과 시간 때문에 기존 모바일 게임을 PS4로 포팅을 해볼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저희 모바일 게임인 다이스 이즈 퀘스트인데 메뉴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고 전형적인 모바일 게임이죠. 이런 모바일 게임을 단순하게 PS4에서 포팅한다고 했을 때 이 게임을 좋아하거나 또 구매까지 이어지는 PS4 유저들이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들었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당히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PS4로 플랫폼으로 포팅한 게임이 좀 잘된 케이스도 찾기가 어려웠고요. 반대로 PS4 플랫폼에서 먼저 나오고 모바일로 이식해서 잘된 게임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PS4로 포팅을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에 어울리는 게임 스타일을 고려해서 리뉴얼을 해야 좀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까지는 대외적인 부분이었고 팀 내부에서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점들입니다. 먼저 팀 전체가 콘솔 게임을 좋아해야 합니다. 인디게임이란 이제 소규모 팀이기 때문에 모두가 개발을 하면서 QA도 해야 되고 또 피드백도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콘솔 게임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피드백이나 QA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OX 버튼의 역할이라든가 안전적인 프레임이라든가 버그에 대한 버그가 거의 없는 높은 완성도가 필요하다던가 좀 콘솔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게임이 PS4 플랫폼에 어울리는지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요. 유저 스펙트럼은 되게 넓지만 PS4 플랫폼이 가지는 좀 고유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봐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PS4에서 방치형 게임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TV를 장시간 틀어놓을 수 없다는 점, 또 집에서만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매우 부적합한 장르로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반대로 매력적인 장르가 될 수 있는 게 또 게임 개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개발할 게임의 크기를 정하는 문제인데요. 보통 개발 인원수와 능력에 맞춰서 개발을 하게 되겠죠. 또 이는 또 필연적으로 소규모 팀에서 큰 스케일의 게임이 나오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스케일이 크게 만들게 되면 많은 시간을 소모할 수도 있고요. 또 플랫폼이 달라지니 어느 정도 스피드로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약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보기 위해서는 프로토타입 제작이 필요합니다. 네, 이 영상은 저희가 한 작년 5월쯤에 만든 프로토타입인데요.
한 3주 정도 걸려서 제작을 하였고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은 기존 모바일 게임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매우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제작하고 거의 다 블루프린트로 제작을 하였고요. 개발 시간이나 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게 과연 재밌는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것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처음 만드신다면 굳이 처음 만드는 게 아니라도 네, 프로토타이핑을 계속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소규모 팀에서도 좀 큰 스케일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협업이라는 건데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더 크고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서로 개발하고자 하는 게임의 방향성이 좀 비슷해야 하고요.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참 어려운 게 협업이긴 한데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 하나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발 일정 부분입니다.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게임을 개발하고 또 QA나 현지화까지 모두 고려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소규모 팀에서는 팀 인원이 적고 개발 인원이 QA까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게임을 위해서는 좀 QA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개발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좀 잘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한국만 출시할 예정이 아니라면 영어나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번역하고 적용하는데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테스트를 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또 좀 많이 느낀 부분인데 PS4 개발이 처음이시라면 새로운 기술을 구현하거나 또 디버깅 툴의 숙달 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했던 시간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시간을 생각하고 일정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개발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개발 전에 사전 작업도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은 프로젝트를 제작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일을 쭉 나열한 내용인데 먼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개발자 등록을 하고 소니 대브넷에서 계정을 발급받고 에픽 게임즈에서 얼리얼 엔진 PS4 개발자 등록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뒤에 대브넷에서 대북 기술 활성화를 하고 PC에서 PS4 SDK를 설치한 뒤에 PS4용 얼리얼 엔진 풀소스 빌드를 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길죠. 네, 그 외에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소니 개발자 등록을 하려면 법인 사업자가 필요합니다. 네, 법인 상당히 어려운 단어죠. 요즘에는 1인 법인이나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이용해서 좀 쉽게 법인을 만들 수 있으니 PS4 개발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을 통해서 쉽게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S4 대부킷도 구매를 하거나 대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게임의 스케일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라이트 빌드나 패키징 시간을 좀 줄이는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성능 개발 컴퓨터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인내심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문제니까 충분한 인내심과 많은 시간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리얼 서밋에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점이죠.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면 좋은 점들인데요. 이미 그 PS4에서 충분히 검증된 엔진이라는 점입니다. 헬블레이드나 몬스터 헌터나 철권 7이나 드래곤볼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또 개발을 할 수 있고 다양한 그래픽 스타일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러 개발사들이 PS4 플랫폼에서 얼리얼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만 되게 잘 따라오면 PS4에서도 모바일이나 PC와 동일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PC랑은 거의 차이가 없고요. 모바일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CPP 풀소스 코드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문제가 프로젝트 문제인지 아니면 엔진의 문제인지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엔진의 문제라면 직접 고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CPP 풀소스는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만 엔진을 고친 일은 잘 없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샘플 코드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슈팅 게임 예제 코드를 보면 PS4에 관한 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로피나 멀티플레이, 또 리플레이 같은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특히 멀티플레이는 그 MP 매칭이라고 하는 이제 소니에서 제공해주는 그 멀티플레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코드 분석을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쉽게 사용 가능한 다양한 플러그인도 있고요.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되게 빠르게 프로토타이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 에이지도 한 CPP가 한 50%, 블루프린트가 한 50% 이렇게 반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블루프린트 쓰면 쓸수록 생산성 측면이나 관리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CPP를 주로 쓰려고 했었는데 블루프린트를 계속 쓰다 보니까 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글화된 문서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얼리얼 엔진 PS4 포럼은 영문이니까 영어를 조금 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블루프린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블루프린트만으로 개발한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도 있습니다. 베어캔 드리프트라고 얼리얼 블로그에도 소개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4.6 버전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이고, 제작자분의 글에서는 이제 거의 모든 로직을 블루프린트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4.19 버전을 쓰고 있는데 옛날 버전보다 좀 자동화된 부분이 많아서 더욱 편하게 PS4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제 PS4 플랫폼으로 넘어갈 때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단순 포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바일 플랫폼에서 고려되지 않았는데 PS4 플랫폼에서 고려돼야 하는 점이나 PS4 플랫폼에서 고유하게 고려돼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좀 기본적인 내용인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마음가짐은 이제 PS4에 어울리는 게임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먼저 이제 모바일과 PS4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인 화면 크기의 차이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PS4 플랫폼은 45인치 화면이 아니라 27에서 55, 크게는 80인치까지 대형 화면을 고려하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해상도도 FHD나 4K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더 크게 보이니 더 많이 보여줘야 되고, 더 많이 보여줘야 되니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모바일에서 사용하던 리소스는 이런 큰 화면에서 올리게 되면 이제 모바일에서 보이지 않던 폴리곤의 엣지와 픽셀들이 되게 적나라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결국 모바일보다 더 높은 하이 폴리곤과 고해상도 텍스처가 필요하고요.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모바일 텍스처는 큰 화면에서 보는 경우에 퀄리티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왼쪽은 1024 텍스처이고요, 오른쪽은 4K 텍스처인데 모바일 크기의 텍스처로는 큰 화면에서 좋은 그래픽을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늘어난 픽셀 때문에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고해상도 텍스처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머테리얼 부분인데 모바일에서는 오픈GL ES2의 벽에 막혀서 어떻게든 쥐어짜내는 고통을 느꼈다면 PS4에서는 그 벽을 넘어서 되게 다양한 쉐이더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건데 레이어드 머테리얼을 사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무료로 풀린 파라곤 에셋의 머테리얼 로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레이어드 머테리얼을 좀 잘 쓰고 싶다면 파라곤 에셋을 분석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라이팅 부분인데 모바일보다 더욱 다양하고 많은 라이트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히 무버블 라이트를 훨씬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PS4 성능이 이 무버블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정도는 아니니까 좀 적당히 사용해야 됩니다.
울트라 이지에서는 스테이셔널 스카이라이트 1개, 스테이셔널 디렉셔널 라이트가 1개고, 그다음에 좀 다양한 세팅의 포인트 라이트나 스팟라이트도 매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버블 라이트에서는 그 퍼포먼스 세팅이라고 하는 디스턴스 세팅도 진행을 하는데, 이전 세션에서 아마 포트나이트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일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퍼포먼스도 고려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섀도잉 부분인데, 기존 모바일 라이팅에서는 동적 그림자를 그리는 경우에 모듈레이트 섀도우나 좀 낮은 퀄리티의 캐디케이드 섀도우 맵을 사용하였는데요. 성능을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네, 반대로 PS4에서는 높은 퀄리티의 CSM을 사용하고 레이 트레이스드 디스턴스 필드 섀도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높아진 성능만큼 되게 많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먼저 CSM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높은 퀄리티의 섀도우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섀도우를 그리는 범위 내에서 이 다이나믹 섀도우를 그릴 오브젝트가 되게 많으면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 CSM 범위를 조절하거나 배경들의 드로우 콜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이것은 했지만 PS4에서 안 해야 되는 건 또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레이 트레이스드 디스턴스 필드 섀도우인데요. CSM보다 되게 적은 비용으로 원경의 동적인 그림자를 그리는데 되게 유용합니다. 물론 디스턴스 필드를 사용해서 그림자를 그리기 때문에 한 2배 이상의 비둥근 스케일은 그림자가 엉뚱하게 표시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섀도우의 전략은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까지 CSM 섀도우로 그리고 원거리는 이제 레이 트레이스드 디스턴스 필드 섀도우를 사용하면 비용도 아끼면서 되게 높은 퀄리티의 그림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바일에서는 불가능했던 캡슐 섀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예쁘면서도 경제적인 그림자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양한 포스트 프로세스 기능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톤 매핑이나 룩업 테이블 등의 씬의 분위기를 만드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뎁스 오브 필드도 모바일에서는 성능 문제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이 부분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블룸도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화면과 이제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이제 모바일과 PS4 플랫폼 차이를 이야기해봤는데요. 왜 이런 그래픽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진행했냐고 하면, 네, 스파이더맨 명대사인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PS4의 성능이 이제 큰 힘이라면 그 책임도 있겠죠. PS4에서는 모바일의 성능 한계점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개발하기가 편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이제 PS4 유저들의 눈높이는 그 모바일 성능에 맞는 그런 그래픽과 게임성이 아니라 PS4 성능 한계점을 바라보면서 그 게임의 완성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PS4 유저들의 맞는 눈높이의 그래픽 품질을 요구하게 됩니다. 꼭 포토리얼리즘 그래픽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2D 도트 게임이라도 도트의 해상도라든가 또는 그 도트에 대한 품질, 스프라이트 프레임 수라든가 카툰 렌더링이라면 더욱 셀 애니메이션이 금적하게 하는 퀄리티라든가 이런 그래픽 품질을 올리는 작업들을 모바일보다 훨씬 더 많이 진행해야 되고, 이에 따라 비용 상승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저 눈높이에 어울리는 게임을 만들고 또 선택받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큰 고려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S4 프로의 등장이죠. PS4보다 이제 스펙이 좋은 상위 기종입니다. 네, 이게 등장함으로써 이미 플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긴 한데, 네, 이 스펙을 통해서 60프레임 만들거나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구현하거나 해상도를 4K로 만들 수도 있고요. 되게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기본 스펙은 PS4로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PS 프로에서 이제 돌아간다고 PS 기본에서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PS4 기본에서 1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게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PS4 전용 게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꼭 PS4에서도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PS4를 베이스로 하고 프로에서 조금 더 해볼 만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프레임으로 PS 기본에서는 30프레임, PS4 프로에서는 60프레임을 생각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모리 관리 부분인데요. PS4는 8기가의 매우 많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게임에서는 되게 여유롭지만 이 여유로운 만큼 텍스처와 거대한 레벨들이 존재하는 게임이라면 레벨 스트리밍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UI 부분인데 UI UX는 PS4 관점에서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바일의 터치 방식이 아니라 버튼과 아날로그 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누르는 버튼이랑 작동하는 화면이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은 이제 액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누르는 곳과 이제 동작하는 곳이 같죠. 그리고 화면에서는 항상 버튼마다 기능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고요. 네, UI 스타일도 좀 다른데요. 모바일은 로비에 되게 많은 버튼을 두고 여러 메뉴를 변경하는 식으로 막 뎁스를 줄였다면 PS4에서는 각 버튼이 이런 뎁스들의 스위치를 담당하여 여러 메뉴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S4에서는 버튼 눌러서 막 하위 뎁스에 있더라도 L1이나 R1 같은 버튼 눌러서 첫 뎁스에 다른 메뉴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뒤로 가기 아이콘이 있는 게 아니라 X 버튼 누르면 뒤로 갈 수 있는 점도 좀 모바일과는 다릅니다. 모바일에서도 물리키가 있는 폰들은 이런 기능과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은 자신의 눈으로 버튼을 바로 터치하기 때문에 포커싱이란 개념이 좀 필요가 없지만 PS4에서는 방향키로 이제 선택을 한 뒤에 O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죠. 이게 실행되기 전에 내가 어느 버튼을 예비로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커싱 개념이 필요하고 이 개념이 PS4 UI 전반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업적 부분인데요. 모바일에서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업적이었지만 PS4에서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트로피를 전부 따기 위해서 게임을 사시는 분도 있고요. 게임 밖의 게임으로 게임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너무 어려운 업적 요소는 반감으로 작용을 하고요. 노력만 하면 좀 얻을 수 있는 요소들로 채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PS4 플랫폼 개발 팁인데요. 이것은 이제 직접 PS4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팁들입니다. 먼저 PS4 PDF 파일입니다. PS4 얼리얼 엔진 빌드를 받은 경우에 동봉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대로만 따라하면 이제 빌드부터 인스톨에 실행까지 원큐에 바로 가능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따라가는데도 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풀소스나 이제 프로젝트 빌드를 할 때 컴피그나 플랫폼 확인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잘못된 세팅으로 이제 빌드를 하면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다음은 PS4 SDK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SDK 버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매칭을 잘 해줘야 하고요. 보통 428이나 419 같은 큰 버전업은 릴리즈 노트나 얼리어 플레이스테이션 포럼의 공지사항에 언제나 적혀 있습니다. 코드상에서는 PS4 플랫폼 SDK 클래스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4171이나 4183 등 좀 핫픽스에서 SDK 버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유용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 세팅인데 PS4 SDK에서 생성이 가능한 파람 SFO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의 세팅에서 네오 모드를 켜야 PS4 프로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PS4 테스트킷이나 데브킷에서 노멀과 같은 성능이 나오게 되니 프로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켜야 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디바이스 프로파일의 PS4 네오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얼리얼 엔진의 그래픽 세팅도 가능하고요. 네, 다음은 HDR인데요. HDR은 실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게임 유저 세팅에서 Enable HDR Display Output으로 이제 실시간 조정이 가능하고요. HDR은 화면이 밝기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화면 전체를 밝게 하는 경우에는 TV에서 하드웨어적으로 밝기를 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체 밝기를 밝게 하는 것은 어렵고 HDR 적용할 때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만 이제 밝게 해야 이제 어두워지지 않고 원하는 느낌을 낼 수가 있으니 이 HDR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되게 유의해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패키징 부분인데요. PS4 패키징은 Create Compressed Cooked 패키지 옵션이 불필요합니다. PS4 패키징에서 또 자체적으로 압축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 옵션을 켜도 용량이 줄지 않고 시간만 많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PS4에서는 저 옵션을 끄면 패키징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PS4에서 프레임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는 STAT FPS로 프레임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디벨로퍼먼트 모드에서는요. 프레임 위치 구간은 이제 디벨롭 세팅에 걸고 패키징하고 프로파일링 툴을 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제 문제는 쉬핑입니다. 쉬핑에서는 STAT FPS로 프레임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UMG로 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UMG로 이제 그 FPS CPP에 있는 코드를 끌고 와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발 빌드 시에는 저 V싱크를 꼭 꺼야지 60프레임 이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걸 켜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여유분이 많이 있어도 60프레임으로 고정되게 되는데 이 얼마나 성능 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래픽적으로 뭔가를 더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 코드 상에서 뭔가를 더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메모리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4.18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4.19 버전에서는 기본 true로 설정되어 있으니 혹시 펄스로 돼 있다면 true로 세팅하면 됩니다. 이 새로운 메모리 시스템이 기존의 그 갈릭과 오니언으로 이제 힙과 스택이죠. 그 메모리 시스템 대체하는 시스템인데 예전에 사용하던 그 PS4 메모리의 이제 오버플로우라던가 뭐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옵션입니다. 예전 버전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제 버전업을 하면서 꼭 이 세팅을 true로 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갑자기 게임 크래시가 난다던가 좀 알 수 없는 오류로 게임이 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LNM인데요. 새로운 그 로우 레벨 메모리 트래커 명령어입니다. 그 STAT LNM이나 STAT LMM 풀 같은 명령어로 호출할 수가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할당된 그 로우 레벨 메모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어디서 메모리를 많이 먹고 그 어디서 메모리를 줄여야 할지도 알 수가 있고요. 되게 다양한 메모리 관련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S4가 그 8기가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레벨 스트리밍도 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 관리가 모바일보다는 아니지만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 툴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풀 사이즈인데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 기본은 1기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PC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풀을 오버해서 사용하면 PS4에서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PC에서는 절대 발생을 하지 않고요. PS4에서만 디벨로퍼먼트든 쉬핑이든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 증상이 되게 다양한데요. 폴리지가 아예 안 나오거나 메시가 깨지거나 아니면 메시 스케일이 그 논값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스트리밍 자체가 안 된다거나 또는 이제 아예 게임이 크러쉬 돼 버리거나 상당히 많은 복합적인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스트리밍 불 오버가 뜬다 치면 이제 사이즈를 적당히 늘려서 저 이제 그 로그가 뜨지 않게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버튼의 OX 변경법인데요. 그 국가별로 적절한 빌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아시아는 O 버튼이 확인 버튼인데 북미란 유럽은 X가 확인 버튼입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만들면은 이제 왜 선택을 했는데 취소를 하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버튼을 바꾸는 방법은 플랫폼 H에서 저 이제 값을 변경하면 OX 값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이 O 버튼 확인이고요.
0이 이제 X 버튼 확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CPP에서 현재 언어를 가져오는 방법인데 이거는 BP에서도 그냥 들고 올 수가 있지만 좀 로우하게 들고 오고 싶다면 PS4 MISC 클래스에서 이제 get default local을 들고 오면 F 스트링 형태로 들고 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 KO, 일본은 JA 이런 식으로 들고 올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 라이트의 색상 변경 부분입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의 set controller light color 함수로 변경이 가능한데 피격이나 특수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태를 확인하는 데 사용이 가능하고 1P, 2P, 3P, 4P를 구분하는 데도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PS4 게임에서는 되게 약한 넛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되게 참신한 게임도 많습니다. 그리고 코드 플러그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PS4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코드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PC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무리 없이 지원을 하긴 하고요. 하지만 이제 특정 플랫폼에서 동작을 하는 플러그인이라면 커스텀을 하거나 그 플러그인을 보고 직접 만드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플러그인은 사용은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버전업이나 소니 TRC에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 이 플러그인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건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그 서브스탄스 플러그인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PS4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위치에서는 아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 같은 멀티 플랫폼을 고려하는 상황이면 서브스탄스를 쓰지 않고 그냥 기존 텍스처로 하는 게 괜찮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서브스탄스 플러그인을 뺐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되게 많은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한 후에 적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러 연결 끊김인데요. PS4 듀얼쇼크가 이제 무선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온 컨트롤러 커넥트 체인지라는 곳에 이제 바인딩을 하면 커넥트 될 때나 디스커넥트 될 때 또 그 컨트롤러의 넘버링이 이제 반환이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일시 정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컨트롤러가 끊겼다는 메시지를 날릴 수도 있고요. 이미 슈터 게임에 예제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윈 듀얼쇼크인데요. 윈도우에서 그 듀얼쇼크 4를 사용할 수 있는 얼리얼 엔진 플러그인입니다. PS4 얼리얼 엔진 빌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데 이걸 모르시고 이제 서드 파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미 얼리얼 엔진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활성화하면 PC에서 바로 컨트롤러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려면 PS4 SDK를 꼭 설치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네이티브 블루프린트 에셋을 사용할 때 이제 이 옵션을 키고 패키징하는 경우에 나오는 오류인데요. 이걸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건데 블루프린트에서 변수나 함수나 타임라인 같은 걸 한글로 만들면 발생을 합니다. 보통 한글 에디터를 쓰시는 분들이 이 타임라인을 만들고 타임라인 이름을 영문으로 설정 안 하시면 한글로 타임라인 언더바 1이 뜨는데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이제 패키징할 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그냥 영어로 통일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주얼 로그인데요. 이걸 쓰면 정말 편합니다. AI 움직임이나 지속적으로 위치를 관찰하고 또 시간에 따라 위치 표시도 가능한 로그인데요. 기존에는 CPP에서만 호출이 가능했는데 이제 블루프린트에서도 호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그 드로우 디버그 스피어를 사용해서 로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기능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디버깅을 위한 확장 키보드인데요. 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그
PS4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컨트롤러는 버튼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버튼을 좀 커버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PC에서는 키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버그 키들을 달아두고 막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패드에서는 이런 게 사용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개발자 그 UI를 만들어서 창을 열고 창에서 실행을 하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장 키보드를 사용하면 에디터에서 이제 쓰던 디버그 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정말 큰 편의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도 한 1년 동안 PS4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는 막 듣던 그 되게 PS4 개발은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되게 많이 든다라고 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굉장히 이제 그 과장된 얘기고요. 현재는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이게 다 얼리얼 엔진이 좀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모바일 게임 개발 기간보다는 기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금전적 비용도 되게 많이 들지만 좀 모바일 시장과는 다른 매력과 특징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좀 많은 PS4 인디 게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박수치 타이밍 놓쳤나? 네. 어느 앞에 네. 마이크.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 얼리얼 엔진 사용해서 개발하실 때, 네. 이제 게임을 테스트하실 때, 이제 PC에서 테스트하시는 것과 이제 실제 기기에 올려서 테스트하시는 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7대3 정도입니다. PC가 7이고 플스가 한 3 정도입니다. 보통은 PC에서 나오던 버그가 플스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네, 아까처럼 그 스트리밍 그 풀 오버 같은 좀 유니크한 경우에만 PS4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 강의 잘 들었고요. 네. 그 콘솔에 이식을 하셨을 때 콘솔이 엑스박스 1이라는 그런 다른 쪽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4를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두 개 차이점이 좀 느껴지신 분이 있다면 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일 큰 차이점은 점유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의 점유율이 옛날에 엑스박스 360 때는 그 다들 360을 했었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인디 게임이면 무조건 엑스박스로 출시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엑스박스는 그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그 PS4는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멀티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 스위치까지 같이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강연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보통 그 콘솔 게임만 개발하면은 또 다른 멀티 플랫폼 막 PC 같은 것도 고려해서 만들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 콘솔이랑 PC랑 좀 사이에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콘솔을 기반으로 개발을 하시면은 이제 콘솔 쪽 코드 따로, PC 쪽 코드 따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생길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최대한은 그 코드가 나뉘지 않게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를 써서 네, 플랫폼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되긴 하는데, 최대한 그 작업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결국 그 코드를 나눌 수밖에 없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코드 말고도 이제 다른 에셋들에 대해서는 그냥 콘솔 쪽만 그냥 타겟으로 하면은 PC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PC가 보통 콘솔보다 성능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 PC를 위한 고해상도 텍스처는 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레벨을 낮춰서 PS4에서는 막 미들급을, 그다음에 PC에서는 하이 퀄리티를, 그다음에 스위치에서는 로우 레벨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PC 전용 텍스처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고유하게 만들면 비용이 확 늘어나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원 빌드로 그냥 다 빼시는 거죠? 네, 원빌드로 PC랑 PS4랑 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강연 감사합니다. 네. 제가 놓친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적은 인원이라는 게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인원 정도로 게임 개발이 진행이 되는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프로그래머가 4명이고 기획자가 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랑 협업을 하는 회사가 한 10명 정도 붙어서 이제 그래픽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15명 정도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디에서는 조금 큰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15명이 안 되면 개발 못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 이전 세션에서 타이니 메탈을 만드신 분은 혼자서 개발하신 걸 보면 인원수는 그렇게 많은 제약 요소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이 적은 인원으로 이제 게임이 제작되다 보면은 서로의 의견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게임의 출시가 미뤄진다거나 게임이 엎어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물론 사람들이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해서 게임을 출시했는지 궁금합니다. 잘 이끌어 나갈 사람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하든 아니면 이제 한 팀에서 개발을 하든 언제나 한 사람이 계속 전체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보통은 이제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그 개발을 해야 이제 개발이 엎어진다거나 아니면 막 산으로 간다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좀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